안녕하세요. 코딩의 신 아샬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기계학습이란 무엇인가, 학습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짝 얘기하려고 해요. 원래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에서 다루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말이 좀 사기꾼들이 쓰는 용어처럼 많이 들려서 기존에 좀 다른 것들을 썼어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라는 말이 막 유행했었죠. 근데 데이터가 크다, 어떤 의미로 크냐, 세 가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뭘 하느냐, 데이터 마이닝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추천으로 많이 유명해졌었죠. 특히 아마존이라든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왓챠 같은 것들이 좀 떴었죠. 이런 거 하면서 빅데이터라는 용어를 좀 썼었는데요.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이제 머신러닝이란 얘기를 하죠. 기계학습이죠. 기계가 학습한다. 이게 좀 먹혀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딥러닝이란 용어를 좀 썼고, 딥러닝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있었던 신경망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서 하는 거였는데, 신경망이 왕창 망했었다가 알렉스넷 가지고서 CNN 쓰는 거, 이게 2012년에 쓸어버리면서 완전 떴죠. 그리고 나서 알파고가 이제 작년에 바둑을 거하게 아주 끝장을 내면서 이세돌을 이겼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었죠. 어쨌든 그것 때문에 딥러닝이란 말 자체도 확 뜨고, 그 전에도 물론 계속 딥러닝은 그 2015년부터 계속 어떤 트렌드한 키워드로 잡혔었지만 2016년은 쓸어버리고 다시 인공지능이란 말이 튀어나왔죠. 이제는 인공지능이란 말을 써도 사기꾼 취급을 안 받죠. 그리고 2017년은 무슨 지능형 챗봇, 지능형이라는 거는 AI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뜨기 시작했는데, 기계학습이란 무엇인가, 기계가 뭘 학습한다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간단한 얘기를 하려고 해요. 기계학습이란 거는 기계가 학습을 하는 거죠. 학습을 한다는 게 뭐냐, 경험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죠. 원래는 사람들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올바른 것들을 찾아요. 예전에도 저 어릴 때도 무슨 그 엑스포 같은 거, 대전 엑스포? 그런데 시연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봉 같은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위에다 쟁반을 올려요. 쟁반이 그럼 훅 쓰러지겠죠. 그럼 안 쓰러지게 하려고 막 해서 나중에는 딱 세우는 걸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어요. 로봇 같은 걸 만들어 보시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그 기울은 게 있을 때 그럼 반대로 모터를 내가 이만큼을 돌리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이런 것들을 개발자가 직접 만들 수가 있거든요. 어떤 현상들을 보고 분석을 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응책을 인간이 만들고 그 대응책을 실행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걸 우린 프로그래밍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것과 좀 다르게 기계가 여러 번 경험을 통해서 어떤 것이 정답이고 어떤 것이 틀린 거를 알게 됨으로써 정답으로 가는 길을 찾는 거죠. 제일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선형 회귀 같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1차 함수를 가지고서 선형 모델을 만드는 건데, y는 ax 플러스 b라는 게 있죠. 1차 함수라면 fx는 ax 플러스 b 같은 건데, 값들이 쭉 있어요. 키랑 몸무게의 관계가 대부분은 비례를 하겠죠. 1차 함수가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키하고 몸무게를 가지고서 우리가 일정하게 공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공식을 우리가 사람이 여러 개를 우리의 통찰을 이용해서 만드는 다음에 데이터를 넣어서 검증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계한테 데이터를 왕창 넣어줘요. 그 다음에 얘네 둘의 관계를, 수식을 만들어내라. 이게 바로 선형회귀거든요. 기계학습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이터들을 받아가지고 정답인지 오답인지를 알아서 A에다가 뭘 넣어보고, A가 이 값이 아닌가? 그럼 A를 조금 고쳐보고, B라는 값도 한번 넣어보고 좀 고쳐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찾을 수 있죠. 또 이거 무식하다면 무식하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더 현명하게 하면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이미 좀 학습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사하강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특히 이게 선형 모델 같은 경우 하나로 말하면은 비선형에 가까운 애들을 표현하는 게 힘들다 보니까 얘를 층을 여러 개를 놓죠. 딥러닝 같은 건데, 아니면 다층 퍼셉트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오류를 또 역전파를 한다. 그런 그런 얘기들을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기계학습에서 주요하게 다룬 건데, 기본 핵심은 간단해요. 우리가 여러 개 주어진 데이터들을 넣고 정답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서, 물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머신러닝은 크게 세 가지로 많이 나누는데,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지도학습 얘기기는 해요. 이제 정답이 뭔지를 아는 거죠. 정답인 걸로 찾아서 가게 해서 그 값들을 찾아내게 해서, 우리가 원래는 손으로 어떤 그런 공식들을 만들어내야 됐던 거, 사람이 손으로 만들어서
개발자가 개발자의 똑똑한 두뇌를 이용해서 통찰을 얻어서 어떤 그런 것들을 짜야 됐던 걸 기계가 스스로 그 값들을 찾아내게 하는 거죠. 여기서 값을 찾는다고 했잖아요. 이 값을 조금 더 복잡한 것들을 넣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이런 값들을 조정을 함으로써 컴퓨터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 논리 회로라는 게 있어요. 이건 나중에 지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만약에 스스로 구축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스스로 새로운 컴퓨터를 만들어내는 컴퓨터가 가능하겠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비관적인 AI 보는 사람들이 보는 어떤 향후의 큰 모델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었고요. 어쨌든 기계학습이라는 게 별거는 아니에요. 그냥 데이터를 왕창 넣어서 정답이 될 때까지 값들을 꽂혀가면서 그 사람이 원래는 머리를 써서 해야 됐던 것들을 기계가 스스로 찾게 하는 거, 이게 기계학습의 어떻게 보면 기초 중에 하나. 이게 전부는 아니니까요. 기초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도 꽤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다. 이 정도 하고, 요새는 제가 이제 텐서플로우랑 하는 것들을 좀 저도 이제 막 가르치면서 배운 것들이 있고, 또다시 좀 더 크게 가르치려고 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교육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